음, 가상융합과 관련된 어떤 그 교통발달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가 있어. 이 가상융합 교육 쪽에서. 그럼 그거를 하는 시기가 사회 4학년 1학기랑 맞으면 좋겠는 거지. 3학년 2학기인가? 아무튼 뭔가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이랑도 적절하게 맞아서 다른 과목이 어떤 차시를 할 때, 이 컨텐츠가 있으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거나 하나의 예인데, 어쨌든 좀, 실제로 그 학년에서 하는 것들과 연계가 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지. 야, 그, 이거 적용했으면 하는 분을 이제 보는데, 가상융합. 음, 어떤 사람들은 3, 4학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냥, 너도 막 3, 4학년에 체크했고. 근데 나도 섬사했어. 중학교는 체크를 안 했잖아. 음, 음. 말해서, 중학교 체크 안 한 이유는 뭐야? 아니야, 그냥 시작 시기만 생각했어. 아, 그래? 그냥 실수야. 뭐, 3,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 4, 5, 6, 그다음에 1, 음, 3 또 1, 3. 음. 고등학교까지 가자. 이거를 적용하자, 막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어, 하여간, 조금 고민을 이제 은석쌤이 알아서 이제 해주시겠지. 상호쌤 안 했네. 이거 딱 안 한 거 딱 걸렸어. 네, 아직 안 했는데, 어. 빨리 근데 해야지. 좀 발표하느라 정신없었지. 여러 어,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어, 그 교육과정 짤 때 어, 그 막 고등학교까지 막 음, 뭐 어떤 분은 뭐 고등학교까지 뭐 음, 약간 뭐 이렇게 확장을 한다든지 음, 뭐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음, 사실 이게 뭐 애초에도 공통교육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선택교육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군이랑 중학교 1, 2, 3학년군이 이렇게 어, 연계된 형태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3, 4학년군이 없는 상태로 지금 교육 과정이 짜여지게 되면 음, 그 어, 뭔가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음. 근데 이제 애초에 저희가 타겟팅을 할 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학교 학자시가 있나요? 중학교도? 제가 중학교도 학자시 음, 있죠. 네.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도 있어요. 그런, 그런 선택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 학자시라고 딱 학자시 있었던 것 같아. 네. 음, 음.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뭐 짰는데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리고 어 이게 뭐 교육과정 여러 가지 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뭐 그 역량 그 어제도 뭐 그 이가람 선생님께서 그 좀 음, 올려주실 때 역량을 뭐 명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 교육과정 설계 개요 쪽에서 이제 뭐 총론의 역량과 연계해서 과학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계해서 뭐 어떤 역량을 다 명시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보니까 가람쌤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교육과정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음, 목표를 좀 짜신 것 같더라고요. 흥미와 호기심 이런 거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또 사회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사회과 쪽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과는 또 핵심 역량이 또 이제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조금 제가 고민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제 디지털 시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디지털 시민성의 그 요소들 중에서 뭐 저희가 뽑아도 좋을 것 같고 그 태도나 윤리적인 책임 쪽에서 아니면 다른 그런 교육과정 좀 살펴봐서 뭐 역량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거기서 저희가 좀그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참고해서 디지털 시민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실 디지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활용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음, 그런 측면으로 조금 바꾸면 왜냐면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해버리면 누군가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디지털 시민 말고 그냥 시민성 음, 이런 디지털 시민성의 차이점이 뭐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지털로 국한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 어, 아니, 상우쌤은 그러면 3, 4, 5, 6, 1, 3까지 이렇게 하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뭐 사실 그걸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사실 이런 그 설문조사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타겟팅 하는 게 이거를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학자실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현장 교사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교육과정에 어떤 뭐 그 정교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교사들보다는 교육과정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제 델파이 조사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여쭤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을 갖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음, 들고 좀 음, 타겟팅을 좀 잘해서 이제 현장에서 쓰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교육과정의 완성도가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완성도보다 이제 만들어보고 현장에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지금 방식을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5, 6학년군이든 중학교 1학년에 3학년군이든 학년군을 저희가 설정할 때 이게 뭐 그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현장에 사용하려면. 그럼 그 인정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면 5, 6학년군, 중학교 1, 3학년군 지금 형태로 가져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그 학년군을 저희가 설정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네,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니까 초점군을 네. 우리는 이제 실제 사용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뭐 어떤 과정으로 할 거냐면 그냥 학자실을 통과받은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타겟팅하면서 그 친구 얘기 듣고 막 나도 하는 건데 그 친구가 막 우선 교사가 정해 실제로 사용할 교사가 이 구성을 해 교육 과정을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검수를 받는 거야. 교수님들한테 검수를 받더라고. 그래서 생물교육과 아는 교수님한테 좀, 봐줄 수 있냐. 내가 그 친구 받아가지고, 검수를 받아서, 이런 거 수정하고 교육과정을 할 때 이런 정도로 하면 통과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검사 받고 무사히 통과하더라고. 네, 그리고 막, 윤용근 선생님이나 최은석 선생님도 이거 학자실이 내받고 선택 과정을 뭐였지? 하여간 로봇의 세계였나? 하여간 뭐 그거에 대해서 기술 교과 뭐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물과 뭐 무슨 생물 선생님이시니까 뭐 그거 MBL 과정 뭐그 전자기기 과정 뭐 그거에서 한 번 내셨대. 그래서 통과가 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최현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수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교육청단위에서 의뢰를 하기도 하나 봐. 청별로 막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검수를 하는 정도는 했었다라고 최현 선생님도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모셔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막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쓸 거를 생각해서 했는데 아까 막 3, 4학년 나도 3, 4학년 애들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막 그 최대한 그 고등학교는 애들이 이제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좀 힘들고 하니까 중학교 정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한 중학교 3 정도까지를 하고 난 3, 6 그다음에 3, 6 중 1, 3 이렇게
나의 바람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왜냐하면은 어 이제 막 이거를 어, 이 교육과정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직접 교과서를 만드는 것까지가 목표니까 교재를 만들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교과서 만들 때 다 교육과정 한 줄 가지고 만들거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그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모르겠어, 뭐. 아니, 그것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3, 4학년도 해보니까 VR 수업이 되더라고. 내가 4학년 하고 있는데, 3학년 애들도 좀 데리고 와서 기초적인 수준으로 씌워주고 체험시켜주면은, 핸드폰 할 줄 알면은 VR도 할 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학년구는 뭐 그렇게 하고, 목표는 그거고, 어, 그래서 뭐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잠깐 뭐 얘기하면은, 어, 자, 그, 이거 들으시고 은석쌤, 막, 저랑 사무쌤이랑 이거 추가해서 할 테니까, 여기에다가 좀 잘 넣어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에는 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 어, 디지털 시민성은 사실 지금 그 뭔가 픽스하기는 좀 어렵고 음, 그 만약에 디지털 시민성에서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싶은 거라면 좀 음, 그 서칭을 해서 음,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 역량 그 어차피 그런 가치 파트 그런 윤리적 활용이라던가 어떤 그 사회적 책임 이런 측면으로 핵심 역량을 넣는 거는 좀 서칭을 해서 저희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3에서 6학년군으로 만약에 막 그 거기를 좀 이제 뭔가 거기를 넣는다고 하면은 음, 사실 이게 가상융합 교육과정이면은 사실 이 가상융합 교육과정만의 좀 차별화된 내용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교과랑은 다르게. 그러면은, 어, 뭐, 여기서 3학년, 4학년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일단 필요한데 살짝 전 그게 좀 걱정이 조금 있기는 있고, 근데 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을, 그러니까 음, 기초 영역에 있는 부분을 음. 3, 4학년으로 이렇게 막 요소를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죠. 뭐 그 그렇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느 영역은 이제 비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학년에 음, 따라서 좀 비어있거나 막 이렇게 막 분산을 좀, 걸쳐 있어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음. 어, 네, 걸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직접 교과서 만들 때에도, 막 이게 이쪽으로 다 생물 영역이나 이런 게 다 분산돼서, 이제 3학년, 4학년에 분산돼서 있는 것처럼,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막 방금 얘기한 거는 기초를 3, 6으로 하고 심화를 중1, 3으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초등학교에서는 아닌가 할 수 있구나.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5, 6학년군, 1, 3학년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면은 뭐 저는 이 상태로 가도 상관없는데 뭐, 혹시나 뭐 3, 4학년군 쪽을 뭐 꼭 넣어야 된다. 어, 그게 뭐 예를 들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뭐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되면 어, 그게 좀 그 혹시나 그렇게 뭐 고육지계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걸 조금 어, 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어, 고등학교를 넣는 건 사실 저희 교육과정 할 때 선택교육과정이라고 들어가니까 고등학교는 아예 분리해서 중학교까지만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뭐, 고등학교는 아예 따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할 어, 거면 지금처럼 중학교까지 하는 게 저는 오케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36이랑 중으로 나는 조금 했으면 바라는데,
이거 나 아직 다 못했는데 중간 하다가 딱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그 가상융합 활용의 실제에서 공간 개념의 확장이랑 시간 개념의 확장이 기초잖아. 근데 심화가 얘를 확장한 게 얘가 얘를 심화한 게 이건가? 라는 의문이 딱 좀 드는 거야. 그다음에 시간 개념 확장한 게 전지구적 문제 해결하는 건가? 둘 다 공간적인 개념의 확장이 아닌가? 둘 다를 반영한 건가? 그렇게 해설을 해야 되나? 이제 살짝 고민이 돼. 뭐, 이제 직관적으로 예, 공간 개념의 확장이 이제 우리 주변의 문제 해결, 공간 개념 확장의 심화 버전이 우리 주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거냐는 이게 대부분의 것은 이게 심화 버전으로 딱 되거든. 원리를 알고만 실제 구성 과정, 기초와 실제, 기초와 실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상융합 공간 개념 확장의 뭐 기초, 그다음에 공간 개념 확장의 실제, 시간 개념 확장의 기초, 시간 개념 확장의 심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너? 의표?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예. 어, 저거 조금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어떻게 바꿔야 되나? 가람쌤 왔네? 가람이 가능성은. 안 되나? 듣기만 할 거야? 어, 어? 안녕하세요. 전 어제 울산에 갔다 와서 오늘 하루 종일 기절했는데. 야, 괜찮아? 안녕하세요. 야, 아니, 안녕하세요. 저거를, 사업쌤 어제 발표 잘 들었어요. 뭐야? 아, 사무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셔갖고. 너무, 아, 또 너무 갑자기, 잘 써주셔가지고, 또 갑자기 또, 어, 음, 가람이 어, 거 잘 써줘가지고, 가람이 거 틀로 다 돼 있더라고. 예, 네, 가람 어, 선생님 거 저도 리튬 틀이 너무 그거 바이, 봤어요, 좋았어요. 어제. 리튬 바이 이가람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늦게 말해서. 하여간, 서봐. 어, 가상융합과 공간 개념의 기초라고 쓰고 오른쪽에 확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간 개념의 기초라고 쓰고, 이제, 아, 확장. 아, 아, 그러니까, 왼쪽을, 뭐, 실제 아니면, 확장도 아, 괜찮다. 아니면 확장이라는 단어가 애매하면 실제라고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상융합과 공간 개념의 기초 쓰고, 오른쪽에 그치. 어떻게 음, 생각해? 바꿔야 막,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 아니, 왜냐하면 얘랑 얘가 심하냐, 이런 문제가, 조금 걸려가지고, 어, 진짜. 서울쌤은 어떻게 생각해? 그,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거의 다 내용이 연결되긴 되는데, 하는데, 원래 교육과정에서도 그렇게 막 대응되게 원래 하나요? 그리고 이게 잠깐만. 확장이라고 할 때, 어, 뭐, 잠깐. 근데 이거 원래 만들 때 이유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막 작은 부분에서 이제 큰 부분을 전 지구적인 그런 개념으로 또 확장이 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됐었던 것 같은데. 아하, 가람쌤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라고요? 이게 응, 가상융합 활용의 실제잖아. 응,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초 개념이 나오고 기초 라인이고 여기가 심화 라인인데 아, 얘를 얘를 기초하시마? 얘를 심화시킨 게 그러니까 아니죠. 아닌 건데 기초하시마의 관계가 아니지. 그래? 주제 중심 융합이어서 조금 좀 더 저학년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 중심이었고 심화는 약간 5, 6 수준의 그때는 5, 6이었으니까 어쨌든 문제 해결 같은 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심화된 주제잖아요. 응?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주제 중심 교육 과정, 아니 주제 중심 문제 해결에 어떤 거리를 주는 건데
기초는 약간 더 기초 수준인 거고, 심화는 심화 수준의 주제를 준 거죠. 그래서 괜찮다. 걔네들 사이의 기초와 심화는 아니지만, 음, 주제를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음. 네, 여기에서 좀 기술 과정 커리큘럼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뭐 반드시 막 그렇게 대응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수단의 구성 요소를 초등학교에서는 배우고, 수상수단과 물류,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배우고, 의미와 발달에 대해서 배우고, 막 반드시 딱 대응이 되지는, 발명 특허의 개념을 배우고, 발명과 지식 생산을 이제 배우고, 뭐 해서 완전히 대응되지는 않지만, 뭐 여기에서 개념적인 거를 막, 배우고, 그다음에, 어, 물류.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 여기 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대응되는 필요는 없다는 것도 있긴 하네. 그치. 그러면은 그냥 고 하자. 그 과학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어, 과학과에서는, 네. 과학과에서는 이게 이거, 뭐, 이게 막, 네. 걸쳐서 있는 교육 과정이 없어가지고, 어, 그, 걸쳐서 있다기보다는 지금 5, 6학년군이랑 어, 1학년, 과학은 3, 4, 5, 6 이런 게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아예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단원을 3, 4에 놓고 5, 6에 놓고 심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위계는 있잖아. 조금 막 그런 부분이 조금 있던데. 막, 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3, 4, 5, 6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학년에서 자전과 공전을 배웠다면 그 다음 학년에서 그걸 바탕으로 한 계절의 변화를 배운다든가 어, 어, 이런 건 있죠. 맞아. 그리고 학년을 넘어서서 막, 뭐, 6학년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에 하는 그런 연계 과정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어, 라라라라. 오케이. 조금, 그래서 상호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요? 어, 저는, 어, 그냥 냅두자. 아니면은 바꾸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중요하다기보다, 사견도 중요해. 사견도 사견이 중요해. 중요하면은, 어, 만약 그런 거라면, 어, 그러면은 저는 뭐 두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음, 왜냐면 음, 가상융합과 공간 개념의 확장이라는 것도 사실 가상융합이라고 하면 음,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공간이 아니라 그 가상 공간이든 아니면 현실 공간에 가상 공간이 같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든 이런 그 자체의 확장이라는 자체가 기초적인 측면이잖아요. 사실 가상융합에서는. 음,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초에 들어가는 게 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사실 기초 심화가 이게 딱 연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확장되는 걸 이해를 해야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문제를 해결을 하든 뭐 이런 실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지금 어휘적으로는 사실 음, 다른 사람들이 뭐 당연히 뭐 태클이라기보다 이제 뭔가 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계 개요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충분히 왜 여기다 이거를 놓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심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의견을 들어봐야 이제 거기서 음, 저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여긴 기초고 심화에는 뭐 가상영화 공간 개념에 뭐, 그러니까 뭐 기초 넣고 심화에는 그걸 실제라고 넣으면
그러면 이제 뭐 공간 개념의 실제, 가상융합과 공간 개념의 실제라 그러면 그게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조금 그걸 뭔가 저희가 만약에 이걸 위계를 정해버리면 그 어디에 이걸 넣고 이거 어디에 이걸 넣고 이런 기준을 저희가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사견입니다, 볼게. 사견. 네. 무슨 자, 말씀이신지 공감이 돼요. 무슨 어,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 내가, 먼저 얘기해. 아까 그 확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 게, 저는 그 가상영화과 공간 개념을 그 어떤 걸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어떤 거를 공간 개념, 어떤 걸 시간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고 배우는 것 자체,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를 그 기초 쪽에다 했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거, 그거는 이제 확장에다 집어넣은 의미로 아까 썼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그 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어, 이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교과서나 교재를 만든다. 어,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 안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나는 우주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를 여기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구를 벗어났단 말이야. 우주적인 걸. 한데. 그러면은, 우주적인 그런 컨텐츠를 중학생들한테 음. 해주고 싶으면은, 커리큘럼상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 우주를 탐구하고 우주에 가는 것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면 그건 전지구적, 그런 관점에서는 전지구적 문제 해결이라고 말할 수도 전 있을 것 같기는 지구가 해. 다뤄야 되는 막 그런 그치, 내용이다. 그치. 앞으로 이 우주는 전 그런 어.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 음. 그렇게 입을 털면 네, 야, 저도 그렇게 입을 터는 게 귀찮은 거지. 나는 입을 그러니까 털기 그게 전에 직관적으로 딱 알아.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간 개념의 확장에는 우주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나를 벗어난 막 이런 부분이니까. 음, 근데 음, 입을 또 털어야 되는 게 그런 게 직관적이지 않은 게 그치. 막 부차적인 설명해야 되는 게 짜증난다 이거지. 그래서, 음, 어,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과정이 직관적으로 딱 드러나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어, 들고, 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우주를 탐구하는 거는 인간이니까, 이제 뭐 전 지구적인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아예 외계와 그러니까 뭐 외계로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지구 밖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이의 관계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주로 탐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그 자연 현상이나 어, 우주에서 어. 발생하는 현상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각의 플로우가, 이제 막, 자연스러운 게 느껴지나? 아니,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막 그 다음에 태양계, 그 다음에 이런, 우주 밖에 막 외계 생물체를 만약에 다룬다. 지구 밖 생명체를 다루는 그런 컨텐츠다. 그러면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서 이제 다룰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문제인 거지. 어, 어떻게 생각해? 그냥 자연스럽게 우주밖 생명체도 그다음에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이라서 나는 교과정이 나도 너무 딱 이제 갇혀 있지는 않았 그러니까 좀 열려 있는 그런 개념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지구라고 이렇게 가둬놓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네, 이게 나중에 막 쓸 때 그 컨텐츠도 몇 개 없는데 막 컨텐츠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나는. 어. 그 전 지구적 약간, 문제 해결에서 안 다루고 다른 데서 다루면 되는 것 어디에서 다룰 수 있을까?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중학교 때 꼭 이거를 꼭 다뤄야 돼 이런 거는 아니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다룬다 그러면, 어, 어,
다룰 수는 있는 데가 없어.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데가 아, 없어. 근데 지금 잠깐 사전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음. 범지구적, 만약에 범지구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너가 걱정하는 게 맞는데, 아, 아, 전지구적 문제라고 하면은 그 인류를 위협하는 또는 직면한 문제를 그 문제 해결에는 뒤에 단어가 붙었잖아. 아, 이거는 그 전 인류한테 직면한 어떤 그래? 그 가치, 기후, 환경 이런 걸 다, 자원 고갈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아,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음. 그게, 리즈너블 하면은, 나는 괜찮아. 그 뭐, 예를 들어 태양 플레어 뭐 이런 거 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나 뭐 예를 들어 뭐 태양에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저 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뭐 흑점이나마, 그럼 뭐 어, 자기 어, 태양의 어떤 그런 자기 태양풍, 현상? 태양풍, 네, 태양풍 태양풍 같은 것들이 이제 어, 지구를 위협하고 그치, 뭐 그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지구적인 그치. 약간, 문제잖아요. 네. 오케이, 아까 섭이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외계인을 탐구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전지구적을 벗어나는 문제가 맞는데, 이게 그래? 어떤 야, 우주정거장을 설치한다거나, 뭐 우주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이런 알겠어. 것들은 다 어. 전지구적 문제에 포함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뭐, 외계인이 위협을 해도 알겠어. 전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서 알겠어. 네. 알겠어. 너무 둘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되죠. 나는 내 기우인 걸로, 잘 입을 옆에 뒤에 터는 걸로, 바람이도 리즈너블? 미안해. 내가 괜히 음. 따지고 그랬나? 야, 야, 몰라, 이제 나는. 나의 기우, 내용체계, 내용체계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약간 눈에 안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다른 분들이 해주셔야지 저는 뭐 더 이상 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네. 비판했는데, 하여간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보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여간 아마 이걸 바탕으로 은석쌤이 이제 정리를 하실 거고, 그러면, 저는 오늘 들어온 이유가 어제 나왔던 얘기를 아유, 음, 상욱쌤이 대답하시기는 좀 어려운 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대답하시겠어. 얘기를 해보려고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뭐 얘기야? 이거? 근데, 무슨 역량 중에 디지털 시민성, 이건가? 이거 이 부분인가? 네, 디지털 시민성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어, 같아서 오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잠시만요. 생각해? 오! 야, 윤근쌤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세요. 얘기해봐. 얘기해 봐라니. 어? 얘기해보라고.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라. 알겠어. 상우쌤은 뭐 어떻게 아까 막 얘기했지? 디지털 시민성 말고 뭐 다른 그런 역량을 넣으면 되겠지. 이거 왜 문단이 너무 길어가지고 왜 이거 어. 알았어. 앞에 일단, 자, 그러면은 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들어보시고 비판할 거 비판하시고 검토하고 뭐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면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법, 그런 순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볼게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디지털 시민성을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 의도는 이게 가상융합, 이게 그냥 보통 교육과정하고 조금 다르게, 어, 뭐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을 담고 싶었어요. 뭐, 개인정보나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몰입감과 현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윤리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윤리적인 거 같은 거 디지털 세계에서의 디지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상융합 세계에서의 안전한 탐험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윤리적 측면 우리가 그 내용 체계에서도 강조했는데 그거를 담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했는데 XR이 지금 그것도 용어가 흔들리고 있어서 다른 뭐 메타버스 이런 건 뭘 하나 근데 메타버스의 시민성 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디지털 윤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몇 개를 또 찾아보고 나름 그때 했었는데 보여드리면 나의 기억이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시민성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인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XR 같은 것도 디지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 디지털 시민성이란 용어를 끌어다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얘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디지털 시민성은 그러니까 되게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면 아직까지 합의가 이게 몇 년도 거지? 2020년도 거니까 지금은 합의가 됐을라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캐나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필리핀은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잔뜩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에티켓, 디지털 접근, 디지털 법률, 개인정보 저작권 이런 거죠. 의사소통, 리터러시, 책임, 윤리, 이런 측면, 안전, 건강, 복지,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디지털 시민성이 되게 큰 개념이어서 우리가 나머지 역량이 뭐였죠? 문제 해결 역량이랑 뭐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왔었는데,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이 정답은 아닐 수 있고 사실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뭐 뭐야? 입장들이 있겠지만 논문 공유하고 있어? 아, 아, 공유를 미안. 해드릴까요? 내가 안 풀어가지고 내가 못 봤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네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생각하면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력, 창의적, 창의성, 뭐가 있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보면은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디지털 상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자들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테크놀로지컬 유즈, 사이빅 인게이지먼트, 이너 디지털 소사이어티, 아무튼 이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런 게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걸 막 종합을 해서 자기 나름의 시민성을 얘기한 거는 어디로 갔다?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 5가지 요소라고 자기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영어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어, 우리 거에서 뭐가 막 포함됐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윤리, 의사소통 능력도 그때 우리 교육과정에서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디지털 시민성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근데 디지털 시민성에 포함된 의사소통 능력은 온라인상에서 채팅, 텍스트, 문자, 이런 것처럼 이 온라인을 활용한 의사소통이고, 온라인을 활용한 그 안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나 협력 같은 것도 그 세계 안에서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이 논문상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결국 디지털 환경 속에서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그럼 우리가 가상융합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거기서의 역량은 가상 세계에서의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디지털 시민성 안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가상융합 교육과정을 만들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학생들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서 가상융합을 결국은 쓰는 거지만 그,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뭘 했지? 내가, 그, 서류가 없네. 다른 역량들을 문제 해결력? 또 뭐가 있었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역량을 했던 게 온라인 상을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력이
이 온라인 상에서의, 온라인이 아니지, 가상융합 공간 안에서의 문제 해결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게 디지털 시민성에서 의미하는 그 가상융합 좀 더 좁은 의미인데, 그 매체 안에서의, 미디어 안에서의 것인데, 그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서, 음, 네, 디지털 시민성이 필요한 거는 이제 디지털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어, 어떤 윤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서 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하관계가 역전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상융합 교육과정 우리가 만드는 게 그 가상융합 세계 안에서 환경 안에서만의 역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역전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잘 됐으려나요? 그, 그래서 네, 저도 잘 됐습니다. 네, 설명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야, 권한을 다 가져가 버렸네. 어제 그거 한 거. 제가요? 아니. 상우쌤. 상우쌤. 어떤 거요? 어제 캔바. 아, 그래요? 어, 그냥 그래서 아예 안 하루만, 듣, 아예 못 보셨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까탈스럽게 굴 거야? 아니요. 10년은 놔둬야지. 아, 어, 가람쌤, 올려주신, 가람쌤 거 어제 읽고, 다 이제 네. 종합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융합적 저도, 사고력 저거였어. 네, 저도 생각할 때, 그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람쌤이 담고 싶으셨던 거는 그 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이제 다른 분들 뭐 얘기도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2022 개정 총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역량이니까 의사소통 네네. 역량에서 바뀌었잖아요. 협력적 네. 소통 역량으로. 그래서 네. 제가 거기 넣었는데 이제 디지털 시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어떤 교과,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사회과라서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시민성을 하는 어떤 그런 중의 교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민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합의가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시민성을 함양하는 건 맞는데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합의가 안 되고 그게 요소가 이제 또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 시대 맥락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유기체적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뭔가 딱 고정되거나 합의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디지털 시민성을 만약에 이제 역량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과에서 뭐 예를 들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그런 이제 교과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역량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더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민성, 저도 막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거 이제 뭐 공부해보고 막 논문 같은 거 읽어보고 막 이렇게 뭐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항상 이제 요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나 이제 써주신 거를 보면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라던가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어떤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술 윤리 이런 것들이 원래 그거를 좀 타겟팅하고 쓰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디지털 시민성을 역량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내려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네, 지식으로. 네, 저도 윤리 그 측면을 잡아서 한 거는 맞았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나름 이게 그냥 보통 자, 교육 과정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잠깐만, 정확한 무슨 용어를 써야 되나 했었어요. 의표쌤
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 의견 한번 주고 막 가서. 안 들려. 전 이거 일단은 아까 가연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논문을 저도 다시 한번 뭐 봐야지 알겠는데 일단은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가 조금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게 어 네, 그걸 못 느꼈어요.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초점이 다르다거나 이런 거는 못 느꼈거든요. 제가 쭉 읽을 때는. 괜찮다. 네네, 뭐 저는, 디지털, 네네. 오케이, 오케이. 디지털 시민성, 뭐 위계 차이가 예, 력 시민성 해도 괜찮다. 오케이. 네네, 저는 크게, 일단은 뭐 음, 피드백을 받을 쪽이 있다면 받아보되, 음, 지금 저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네, 음. 오케이. 이유는 뭐 가람쌤이랑 비슷할까요? 뭐. 그렇죠. 네, 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사무님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과 입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되게 깊이가 있는 부분이라. 음, 그러니까요. 저도 음, 디지털 시민성을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용어를 찾다가 뭐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 용어가 쓸만하군 이러면서 가져온 것이라 이렇게 저는, 시민성에 대해 제대로 음, 아는 이 사회과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또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전공이 아닌 것에 대해 뭘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사실 그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어, 그, 우리 지금 엑셀 메타버스 교사협회에서 보는 분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 저처럼 엑셀이나 이 메타버스가 종래에는 모든 걸 다 삼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 디지털 시민성은 시민성 안에 포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향해 가는 세상이 어떤 진짜로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 또는 디지털과 비디지털 또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종래에는 저 디지털은 꼭 디지털이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시민성에서 결과적으로는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 갖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그런 쪽까지는 의미를 안 두고 다만 이 교육과정상에서의 키우는 의미를 봤을 때는 지금 작성해 주신 거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네, 보내드릴게요. 네, 저 감사해요. 죄송하지만 먼저 자리 좀 비우겠습니다. 네. 음,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었어요. 아, 뭐,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가람쌤, 디지털 시민성 대신에 만약 다른 말을 음. 쓴다, 다른 영역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어, 그럼, 그러니까 사실 시민성이 그렇게까지 포괄적인 의미인 거라면, 방금 음, 한희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시민성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도 논문에 있긴 했거든요. 좀, 음, 그 디지털 환경에서 나아가서 뭐 사회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말 이렇게, 뭐죠? 사회 과목에서 말할 만한 시민성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도 있었어요. 읽었는데, 이건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나의 의도는 윤리 쪽이었으니까. 음, 근데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인 거라면 윤리 부분을 살려서 용어를 가지고 오면 그게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아져서 음. 상수쌤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거를 그 역량에서는 그냥 빼나? 나중에 그, 가치 태도에서 혹시 다루면 아까 그 될까? 논문 있잖아. 그거 좀 네. 보내줄 수 있어요? 잠깐? 어, 지금 보내줄 수 있나? 잠시만요. 쏘리. 아니, 거기에서 아까 표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었고, 의사소통과 같은 라인에서, 네. 그 좀 위에 거야, 읽어보세요. 제가 발견 못한 걸 또 찾으실 수 있으니.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까 막, 어,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 거에서 나왔어요. 네. 얘인가? 얘 아니었는데? 음, 밑에 건가? 교과서 밑에 거. 어,
여기에 디지털 시민성에서, 어, 뭐, 여기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저지먼트? 뭐, 근데 저지먼트만을 포함하진 않을 텐데, 그치? 어, 음, 오케이. 조금, 아, 내, 내가, 그, 차, 내가 찾았던 거는, 뭐, 네, 어떻게든 202 역량이랑, 이거 맞나? 자기 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예, 잘 모르겠다. 뭐,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이제 디지털 시민성보다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시민성을 붙이는 게, 그러니까 시민성을 앞에 붙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앞에 엄청 많은 걸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책이 있어요. 시민성 이론과 시민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시민성만 해도 자유주의 시민성, 공동체주의 시민성, 세계 시민성, 다문화주의 시민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성 안에 그 어떤 그 시민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초점을 더 맞춰서 이런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의 측면이라서, 이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좀 이제 그런 윤리적인 측면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느 그 교육 과정에서 어디서 참고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저 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뭐, 뭐, 다른 거에서, 뭐, 계획 바꾸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좀, 형성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뭐, 내용 체계로 다시 봐야지. 어, 아, 역량, 성격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되나? 중등 기술과, 아, 한 1분만 좀 고민해 봅시다. 가치태도, 윤리성. 윤리성이라고 하면 되는 태도. 무슨 역량이라고, 무슨 역량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못 찾아서, 좀 더 빨간, 여기에서, 음,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찾아보는 거. 태도와 관련된 역량으로, 이제 한번 태도와 관련된 역량, 디지털 시민성 지식을 찾아보는 것을 숙제. 오케이. 저도 더 교과전 좀 뒤져야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 오케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가 됐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 또 어제 질문 받았던 게 뭐 있었지? 뭐 별거 없었잖아.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그치? 응. 더 얘기할 게 있었나? 사무실? 없었나? 그 어, 사실 얘기할 건 없었고, 그 얘기할 게 없었던 이유가 그 사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맞아. 많았어가지고, 응.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좀
그 많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의 자문을 좀 구하는 게 저희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좋아, 것 좋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이제 저희가 이거 가져가면 아, 오히려 엑셀 티처스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가 오히려 이거를 교재로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구현했는데요. 교재 한번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측면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네, 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방향성이 조금 이제 다르다 보니까, 어, 그렇지 않았나? 오케이. 네. 뭐, 하지만 근데 의미 없는 과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야지 되고, 또, 뭐, 그분들까지도 좀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교육 과정에서 잘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거 아닌가? 막 그런 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 과정을 알아야지, 거기에서 또, 교과서, 교재를 제대로 만들던지 말던지 할 거기 때문에, 그, 어, 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반복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조금 더 만약에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오케이. 건 아닌데, 음, 이렇게 공유하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건 좋은데, 뭔가 여기서 뭔가 더 비판적인 그런 음, 피드백을 저희가 어, 들으려면 음,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오케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어제 했던 맞아. 거나 그런 걸 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혹여나.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요. 뭐,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막 친숙한, 친근한 그런 교육과정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막, 아니,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죠. 막, 항상 교육과정이나 해설서는, 친근하진 않지만, 뭐, 여기다가 막 그림이라도 넣어야 되나. 하여간 어제 발표하느라 너무 좋았고, 그림으로 딱 설명해 주니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면 다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질문 많겠는데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데요. 막 이런 대답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쉽다. 막 그 정도 수준이고. 오케이.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오고 다음번에는 이 지금 거를 바탕으로 설문을 바탕으로 내용 체계를 한 번 더 뭐 보면서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드는 게, 뭐, 디지털 시민성의 역량 대신에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무엇일까요? 막 그 질문을 집어넣어서 보내면 좋겠다. 막 이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은 막 좀 더 생각하게 그 필수 질문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자, 가람쌤도 용구쌤 뭐 말을 못 하시나? 지금? 소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실 말씀 더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정리하겠습니다. 3, 2, 1. 한영 어제 발표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했어. 그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뭘 또, 바람쌤도 그렇고 최강 어,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내 그 막 거는 너무 막 열심히 적어주셔가지고 어, 나는 가람쌤은 과학 쪽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 난 기술 쪽을 좀 보면서 괜찮은 것들 해가지고 연계성 측면을 다른 성격에서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뭐 정리를 해봤고 하여간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고생했어. 빠이 안녕.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 봬요. 안녕히 어, 계세요. 안녕.